댐네이션 바프가 뉴아이즈보다 훨씬 더 화려한 혜성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혜성이 가장 가까운 태양에 도착하면 다른 방향으로 향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화려함은 가장 밝은 별의 화려함을 압도할 것이고 실제로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천체 중 하나인 금성과 목성조차도 혜성의 화려함에 가려질 것입니다. 꽤 오랫동안 아프리카의 우주 전문가들은 2023년 2월 22일에 처음으로 새로운 혜성을 발견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새로운 손님은 너무나 눈에 띄고 밝아서 이 혜성이 1세기에 한 번 볼 수 있는 쇼를 선보일 것이라는 것이 즉시 분명해졌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스페이스 라거스리 임팩트 라스트 레디 시스템 또는 줄여서 차어트복을 활용하는 개척자들은 하늘을 살피며 특별한 물체를 찾습니다. 차어트복과 같은 사무실은 우주 암석과 혜성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운영됩니다. 이러한 신성한 천체는 경이로운 장면을 펼쳐 보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약 200년에 한 번 정도 태양을 향해 날아오는 새로운 손님은 금세 무해한 것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지도책 시스템과 같은 사무실은 하늘을 스캔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견된 모든 신성한 천체의 예상 비행 경로를 번개처럼 빠르게 계산합니다. 이 추정은 새로운 혜성이 태양 근처로 이동하고 우리에게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경로를 취했다는 것을 즉시 보여주었습니다. 이 발견이 공식적으로 보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전문가들이 접근했습니다. 그들도 혜성을 보았습니다. 이 이중 발견은 서친찬 은하 천문대에서 이루어졌고 따라서 이 혜성은 서친찬 매프복이라는 중요한 이중 이름을 얻었습니다. 1세기에 한 번 나타나는 이 혜성의 전체 이름은 더 깁니다. 공식적으로 C2023 A3 서친찬 매프복으로 지정되었습니다. C는 비주기 혜성을 의미하며 2023년은 발견 시기를 나타내고 A3는 그해 1월의 발견 순서를 나타냅니다. 서친찬 매프복에 따르면 비주기라는 용어는 지구에 한 번만 올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지 않거나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돌아올 때 인류가 여전히 존재할지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혜성은 어떻게 태양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혜성이 녹을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태양이 실제로 큰 혜성을 즉시 물과 가스로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혜성이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태양의 강도는 너비가 1km인 혜성도 소멸시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혜성은 일반적으로 태양에 접근하여 매번 플라이바이 할 때마다 질량을 잃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혜성은 우리 행성계의 한계를 훨씬 넘어선 바위와 얼음 조각의 모음인 오르트 구름에서 나옵니다. 연구자들은 개별 혜성이 수많은 얼어붙은 얼음 물체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태양을 향해 직접 향하는 경로를 설정하는 조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중력적 상호작용이 혜성을 오르트 구름에서 몰아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르트 구름은 수많은 개별 물체의 완벽하게 조직된 교환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작은 돌에서 거대한 혜성에 이르기까지 10만 개가 넘는 조각 중 어느 것도 정당한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체는 힘에 의해 끌려들어 제한을 받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그중 작은 조각뿐입니다. 전자기력은 행성, 별, 혜성 또는 소행성이든 행성계의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합니다. 모두 중력의 게임에 참여합니다. 중력은 전체 우주를 하나로 묶고 천체 간의 상호작용을 결정하는 이상한 힘입니다. 그러나 태양과 같은 별의 개별 혜성이 갑자기 끌려드는 정확한 원인은 오늘날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별의 엄청난 크기에 비하면 혜성은 아주 작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의 조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조각들이 먼 곳에 있는 여러 물체에서 떨어져 나와 태양을 향해 날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가장 뛰어난 연구자조차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혜성이 행성계 내부로 장대한 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그 모습은 더욱 극적으로 보입니다. 고대부터 혜성은 지구의 특별한 택배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위대한 사건을 알렸습니다. 지금 지구를 향해 움직이는 혜성은 너무나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연구자들은 이미 바프이나 뉴아이즈와 같은 놀라운 이름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누가 1997년에 육안으로 꽤 오랫동안 볼 수 있었던 놀라운 혜성 헬밥을 기억하십니까? 밥은 1세기에 한 번 나오는 혜성으로 뚜렷한 꼬리와 놀라운 빛의 쇼를 가지고 있었고 너무 밝아서 일몰 때 육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서칭찬 매프복도 그런 광경을 보여줄까요? 그렇기를 바랍니다. 헬밥은 이제 먼 과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슈퍼 혜성을 경험할 때입니다. 서칭찬 매프복은 2024년 9월 27일에 가장 가까운 하이라이트인 소위 일식점인 태양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식점은 우리가 혜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순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천체 현상은 지구에 가까워지는 2024년 10월에 시작될 것입니다. 예측 시작에 따르면 서칭찬 매프복은 2020년 인류를 매료시킨 혜성인 니오와이즈의 무지개빛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9월 27일의 일식 동안 혜성은 수성거리에서 태양을 지나고 약 70km/s의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태양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점점 더 밝아질 것입니다. 혜성은 점점 더 많은 먼지, 얼음, 가스를 방출하여 얼음 덩어리의 다양한 광채와 천상의 꼬리를 제공합니다. 혜성의 빛은 우주 전문가들이 전방산란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효과에 의해 더욱 강화됩니다. 이 효과는 혜성이 태양에 의해 뒤에서 조명될 때 발생합니다. 서칭찬 매프복이 태양 위로 걸어 나와 지구를 향할 때 태양광선이 혜성 표면에 부딪힐 것입니다. 먼지와 얼음 결정은 빛을 반사하여 목격자, 즉 우리에게 흩어질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서칭찬 매프복이 약 0.7등급의 밝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교해보면 바프은 1.0등급에 도달했고 2020년에 볼 수 있는 니오와이즈는 0.5등급의 밝기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10월 내내 우리를 설레게 할 환상적인 광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칭찬 매프복은 밝은 녹색, 흰색 또는 황색 톤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혜성의 색상은 방출된 가스와 먼지, 입자의 구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가스에 청록색이나 탄소가 있으면 혜성은 녹색 톤으로 빛날 수 있고 황색이나 흰색은 먼지와 반사된 햇빛에 의해 생성됩니다. 특정 구성과 태양 복사와의 상호작용은 궁극적으로 저녁 하늘에서 어떤 색상을 볼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이 혜성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칭찬 매프복이 비교적 작은 혜성이라고 추정합니다. 너비가 약 1km입니다. 이 혜성은 크기가 작지만 우리와 충돌 코스로 오면 지구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 크기의 혜성은 대륙의 일부를 파괴하고 지구를 전 지구적 기후 재앙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 조각이 상상할 수 없는 70km/s의 속도로 우리에게 돌진한다는 생각은 약간 메스꺼움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운이 좋습니다. 연구자들은 서칭찬 매프복이 지구에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당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혜성이 충돌 코스에 있다면 서칭찬 매프복은 잠재적으로 뉴욕이나 베이징 크기의 도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혜성은 대부분 얼어붙은 물과 약간의 먼지이지만 지구 대기에 극한의 속도로 진입하기 때문에 단단한 암석과 금속으로 만들어진 소행성만큼 위험합니다. 지구의 혜성이 충돌하는 일은 드물지만 치명적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충돌은 약 6,600만 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또한 공룡의 멸종을 초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멕시코 유카탄 대륙의 해안선의 효과 구멍으로 눈에 띄는 치슬루브 충돌은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혜성으로 해독되었습니다. 이 충돌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화재를 일으켰으며 지구상의 많은 생명체를 멸종시킨 엄청난 기온 하락을 유발했습니다. 혜성이나 소행성 충돌은 최근에도 발생했습니다. 1908년 퉁구스카 사건은 아마도 혜성일 것으로 추정되는 천체가 지구 대기에서 폭발하여 시베리아의 2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산림을 파괴한 사례입니다. 이 폭발은 너무 강해서 약 1000개의 히로시마 폭탄과 비슷한 약 15메가톤의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건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파괴적인 힘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 충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건은 2013년 첼랴빈스크 유성으로 지구에 충돌하지 않고 러시아 첼랴빈스크 시위에서 폭발했습니다. 충격파로 창문이 깨지고 약 1,500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은 훨씬 작은 천체조차도 고속으로 지구에 충돌하면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성 충돌은 흥미롭지만 잠재적인 결과는 제한입니다. 이후 전 세계의 연구자들은 해성 및 소행성과 같은 천체를 일찍 식별하고 궤도를 계산하여 잠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해성과 소행성은 태양계가 형성될 때의 직접적인 잔재입니다. 우리 태양계가 아직 뜨거운 가스로 이루어진 빛나는 덩어리였을 때 암석 입자가 그에 맞춰 형성되었고 지금은 소행성이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얼음과 물이 생겨났고 지금은 해성이라고 합니다. 이후 많은 과학자들은 해성이 우리 태양계에서 물을 운반하는 원래의 운반체라고 믿습니다. 지구의 생명도 그들과 함께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구를 형성하고 우리 몸에도 존재하는 물이 40억 년 이상 되었고 태양계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